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임장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대지 면적은 119.4평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24.5평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라브 지붕이고요. 사용 승인은 2014년도입니다. 화장실 0.9평이 있고요. 임장 영상은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물건이고요. 도로의 폭은 널찍합니다. 4m 이상은 돼 보이고요. 이렇게 진입하면 됩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부터 오늘 물건지 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매지 설명할 때 설명드릴 거지만요, 대지 경계는 지적도를 보면 이쯤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폭은 3m 이상은 돼 보이고요. 주차는 여기에다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철제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대문의 폭도 3m 정도 돼 보이고요.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지 경계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담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밑에 땅과 고저차는 1.5m 정도 납니다. 대지의 면적은 약 119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약 25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평슬라브 지붕이고요. 외벽 마감은 벽돌 조정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4년도고요. 거실과 방에서 바라보면 이런 풍광이 나오고요. 탁 트인 전망입니다. 현관문이 보이고요. 이중 창호입니다. 앞쪽에는 자그마한 텃밭 공간도 있고요. 저 앞쪽으로 건너가서 앞쪽과 옆쪽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택의 앞쪽 모습이고요. 대지의 하단부 경계 부분에는 약 2m 높이의 옹벽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위로는 담장입니다. 대지 경계는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의 옆쪽 모습이고요. 뒤쪽에도 담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도 밑에 땅과 고저차는 1.5m 정도 나고요.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부속 건물 화장실 0.9평입니다. 주택에서 바라보면 이런 풍광이 나오고요. 저 위쪽으로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저기에 있고요. 저 앞에는 바다와 호수 같은 게 보입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930번이고요. 물건 번호 1번입니다. 한 사건에 두 개의 물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물건 번호 1번이고요. 관할 법원은 해남 지원이고요. 매각일은 2022년 3월 7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해남 지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되고요. 물건 소재지는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성지도로 위치와 접근성 먼저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좌측 밑으로는 완도군청이 있고요. 위로는 강진군과 장흥군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완도군청과 직선거리는 1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물건지 앞쪽에는 호수와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는 호수고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로를 따라서 700m 정도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주차 공간이 모자르면 물건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도로부지 공터가 이렇게 널찍하게 있고요. 물건지는 이쯤에 있고요. 100m 정도 이렇게 오면 됩니다. 여기는 호수, 여기는 바다고요. 운동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 이쪽은 남쪽이고요. 거실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북서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단독주택이고요.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입니다.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은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감정가는 8,900만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56%,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부터 2차까지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3차 진행 중입니다. 매각 토지와 건물 현황이고요. 토지는 두 필지입니다. 첫 번째 필지와 두 번째 필지의 지목은 되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 두 필지 전체 면적은 119.4평이고요. 두 필지 전체 감정가는 1,06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지적도상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두 필지입니다. 감정평가서의 자료를 보면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택은 여기에 앉혀져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건물은 주택과 부속 건물, 화장실이 있고요.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라브 지붕이고요. 면적은 24.5평, 사용 승인은 2014년도고요. 주택 모습이고요. 화장실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라브 지붕이고요. 면적은 0.9평, 사용 승인일은 같습니다. 화장실 모습이고요.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의 전체 면적은 25.4평이고요. 감정가가 별도로 나와 있고요. 건물의 전체 감정가는 7,8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토지는 일부 현황은 도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물건지 대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도로는 이 물건지만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현황 위치 주인은 자연 불확과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라고 되어 있고요.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 참고사항을 보면 수목, 조경수는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포함해서 매각이라는 것입니다. 밑으로 보면 일부 지상의 타인 소유 건물 일부 소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택은 여기고요. 대지 경계는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부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 분석이고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이고요. 현재 세 분이 임차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전입일자가 2020년도고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7년도입니다. 전입일이 늦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력은 없고요. 첫 번째 분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분은 전입이 미상이고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 내용은 법원에서 현황 조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분은 채무자의 자녀로 조사되며 채무자의 자매인 손씨가 점유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을 자녀라고도 써놨고요. 자매라고도 써놨습니다. 아마도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자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조사를 해보니 두 번째 분이 오늘 물건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 경매지상에는 대항력이 없다고 나옵니다. 섣부른 판단이고요. 전입이 미상이라는 것이지 전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항력은 없죠. 세 번째 분은 전입일자가 2014년도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7년도고요. 전입일상으로 보면 대항력은 있어 보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상 등재된 전입세대주고요. 채무자의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보면 세대주가 나와 있고요. 세대원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분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주소가 되어 있다고 해도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는 안 나옵니다. 만약 두 번째 분이 세 번째 분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짜에 전입이 되어 있거나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전입이 빠르고 현재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대항력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분과 세 번째 분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현재 소유자는 2017년도에 현재 소유자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등기부 사항을 보면 정땡땡 이분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어머니고요. 2014년도에 소유권 취득을 했습니다. 이후 현재 소유자한테 2017년도에 증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분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분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죠. 두 번째 분 또한 어머니가 자매에게 증여한 것을 임대차 계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한다는 것은 이상하죠. 이런 경우에 인수할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현장에 방문해서 이분들한테 물어보거나 근저당권자가 금융권이라고 하면 금융권에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대출을 나갈 당시에는 금융권에서는 대부분 무상거주 확인서 같은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개인입니다. 개인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대부업자일 수도 있고요. 대부업자라고 하면 금융권과 비슷하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나와 있고요. 조사 방법은 현장에 방문해서 이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채권자한테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땅지통의 판단은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하자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이런 조사는 꼭 하셔야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도 보겠습니다. 밑에부터 보면 해당 사항 없고 해당 사항 없고 비굴안에는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 같이 매각이고요. 수목, 조경수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상에 있는 수목, 조경수는 포함해서 같이 매각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현황 도로라고 되어 있고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일부 요만큼이 현황 도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지상에 타인 소유 건물 일부 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입구 쪽 요만큼의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한다는 것이고요.
요만큼이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일 수 있는 분이 세 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분은 전입일자가 늦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대항력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분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자매고요. 세 번째 분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두 번째 분과 세 번째 분도 땅지통의 판단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나, 그래도 채무자 겸 소유자의 자매와 어머니라 하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 그냥 사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순희님 땅이웃에 3개월째 재가입해 주셨고요. 김인섭님 지친구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만을 위한 특별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회원 전용 동영상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이벤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